그때 강물에 무언가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엄마, 저기 좀 봐요. 뭐가 둥둥 떠다녀요. 글쎄, 저게 뭘까? 엄마, 아기 수달이에요. 뭐, 수달? 아니, 수달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얘야, 정신 좀 차리렴. 수달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래요? 여기는 한강이란다. 한강? 서울에 있는 한강이야. 서울? 아니, 서울이면? 아니, 어디에서 왔는데 한강을 모르니? 내래 두만강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 소리. 어머나, 그랬구나. 그럼 엄마 아빠도 잃어버렸겠네. 수달은 엄마 아빠의 말을 듣자 울기 시작했어요. 오만이 아버지가 손을 꼭 잡고 있으라고 했는데 손을 놓쳤어요. 오만이 아버지. 울지마, 괜찮아.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엄마의 말을 듣고 아기 오리들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수달을 우리 집에 데리고 간다고요? 안 돼요. 너무 이상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나도 싫어요. 피부색도 이상하고 말도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단 말이에요. 엄마, 그냥 두고 가면 안 돼요? 아기 오리들은 모두 화가 나서 엄마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얘들아, 수달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너희들도 엄마 아빠와 헤어졌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우리 당분간만이라도 함께 살자꾸나. 치, 우리 엄마 미워. 치. 아기 오리들은 햇살 좋은 날 한강에 나와 모두 헤엄치기 연습을 하며 놀고 있었어요. 수달도 아기 오리들과 놀고 싶었죠. 내도 함께 놀면 아니 되겠니? 너 펭수놀이 할 줄 알아? 펭수? 그거이 먹는 거이가? 먹는 거? 너 맨날 굶고 살았니? 펭수를 먹는다고? 그럼은 곰 같은 건가? 아우, 답답해. 야, 넌 두만강에서 뭐라고 놀았어? 두만강에서는 항상 배가 고프니끼니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더랬지. 뭐? 먹을 것을? 말도 안 돼. 우리 식구들은 매일매일 물살이 센 곳에서 모기를 찾아야만 했어. 그러다가 또 내려온 거이고. 너 거짓말쟁이구나. 요즘에 먹을 게 없다는 게 말이 돼? 모두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대답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잘 안녕하세요.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 잠시 뒤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의원님? 네. 저번에 하기로 했어.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 시작할 때 아직 10시가 안 되잖아. 10시에 시작하려고 기다리면 10시에 시작하려고 기다리시면 네, 의원님 시작해 주시죠. 아, 제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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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충청통일교육센터와 중앙통일교육센터가 함께 협력하는 사업인 온라인으로 만나는 릴레이 감성 토크 2회차 시간입니다. 토크 주제는 내가 느끼고 나누고 싶은 평화 이야기인데요. 오늘 릴레이 토크쇼에는 네 분의 통일교육위원님께서 참가하셨습니다. 노기옥 위원님, 이나경 위원님, 그리고 박희인 위원님, 리형진 위원님께서 참가하십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김옥배 위원입니다. 토크 순서는 공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혹시 처음 순서가 제가 이제 순서로 되어 있어서 진행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소개하고요. 저 바로 네네네. 나오셨어요. 네. 첫 번째로는 노기옥 통일교육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먼저. 아까 각본.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토크쇼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익히 아시다시피 저는 충청 통일교육센터 사무부처장을 맡고 있는 김영욱입니다. 예. 저희가 그 현장에서 강의할 때 일일이 좀 찾아뵙고 했어야 되는데 워낙 횟수가 많아가지고 200회 이상 순회 강좌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찾아뵙지는 못했고요. 한 곳씩만 이렇게 지역별로 한 곳씩만 방문을 했었습니다. 7월 말에. 모두가 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너무 좋은 강의를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유초, 중, 고, 대학까지 한 204회 정도 이번 주면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 순회 강좌를 전혀 그동안 순회 강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갑자기 통일부에서 순회 강좌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그 학교를 다 조사해서 한 100여 군데를 주었는데 저희가 학교랑 다 일일이 통화해서 하다 보니까 원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저희 예산을 순회 강좌에다 더 늘려서 200회 이상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모두 참여하셨던 의원님이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샌드아트 잘 보셨어요?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짤막하게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그 샌드아트 작품이라서 이 작품이 인기가 되게 높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MBC 중앙 MBC 통일전망대에서 또 촬영도 해가고 그래가지고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 본 분들이 그리고 또 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또 뭐 어르신들까지 공연이 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혹시나 저희가 그 11월 말까지는 사업이 종료되는데 그 사이에 공연을 요청하면 공연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 3회 정도 공연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 계신 곳에서도 요청을 하시면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까지 하면 3회차가 끝납니다. 총 4회 하시는 의원님까지 15분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정말 저희도 이걸 그렇게 많이 걱정을 했어요. 이거 시작을 하면서. 근데 이렇게 15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아시다시피 또 영상도 제작해서 중앙센터에다가 올렸는데 24작품이나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영남센터가 27개인가 8개인가 그렇고요. 저희가 24개로 해서 저희가 2등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안 올린 곳도 많다고 합니다. 7개 센터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를 좀 받고 있고 그리고 엊그저께 그 증평군청에서 의뢰가 들어왔어요. 윤상이 오는 그런 특강이었었는데 아시다시피 윤상 가수는 얼마 전 문재인 정부가 그 방북을 했을 때 김정은을 만나러 갔을 때 그 모든 공연 기획을 했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증평군청에서 그분을 특강으로 모셨는데 통일부가 조금 저랑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통일부가 사무관님이 연결을 해줘가지고 그쪽에 윤상 가수가 왔는데 그때도 저희 이 통일샌드아트 공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인기가 좋았고 또 중앙센터에서도 와서 보고 좋은 작품이었다고 평가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2월 1일 날 오후 3시 반에부터 5시 반까지 최종 평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왔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그래서 평가회를 할 거고요. 저희 대학교에서 서원대학교에서 대면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때 통일부에서 외국인 교수님 미국에서 제가 그분 성함을 지금 메모를 못했는데 최고의 이 그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전문가인 외국인 교수를 다 통역하시는 분까지 강사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분을 모시고 또 우리 또 의원님들의 이야기도 듣는 그런 최종 평가에도 기획하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이 너무 길었어요. 지금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요. 자, 그러시면 네, 김욱배 의원님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하여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종종 배워왔지만 정말 김영옥 사무부처장님의 열정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오늘 이 자리도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기옥 위원님 양력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이십니다. 오늘 토크 주제는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 이야기입니다. 노기옥 교수님, 시작해 주실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대면은 아니지만 화면으로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은 통일교육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올해는 또 비대면이 또 많이 비대면으로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환경이어서 또 이제 운영하시는 어떤 회의나 이런 것도 제가 대면으로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라도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다고 생각이 됐고요. 사실 열심히 제가 막 많이 활동하는 사람도 아닌데 또 이렇게 토크 하는 행사에 같이 좀 참여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참여할 자격이 되는가를 살짝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얼굴 뵙고 인사드린다라는 느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지는 못했거든요. 사실 시간도 조금 촉박하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가 만들지 못해서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돼서 PPT를 조금 띄워놓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잘 네, 보입니다. 네. 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현재는 건양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이제 학생 가르치고 있는 노기옥이라고 하고요.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사실 뭐 제가 원하는 뭐 어떤 통일의 미래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기보다는 저를 좀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통일 교육과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뭐 그런 이야기가 결국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간호학과 교수니까 당연히 간호사이고요. 임상에서 실제 환자를 보는 그런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한 18년 정도 병원에서 근무를 했던 이제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봤던 환자들은 이제 산부인과, 부인과 환자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부인 종양 환자를 좀 돌보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2013년부터 이제 학교 일을 하게 됐는데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조금 업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2017년부터 이제 건양대학교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일교육위원으로의 활동은 2018년부터 위원으로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이 양력을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에 있을 때 북한 이탈 주민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과의 만남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통일간호연구회라는 어떤 활동 조직 안에서 이제 조금 팀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만난 그 탈북 이탈 주민 간호 대학생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이 남한에서의 간호학과 공부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약간 소외되는 경험도 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어려움들을 제가 이제 체험을 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우리도 뭔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돼 있구나, 나부터도 덜 돼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다 같이 화합해야 하는데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것이, 이제 통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조차 요즘 젊은 아이들이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신여자대학교만 해도 이제 북한 이탈주민 전형이라는 게 그나마 또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그런 대상을 만나서 같이 공부하는 경험이라도 있는데, 제가 이제 건양대학교에 와서 아니면 또 전혀 그런 북한 이탈주민과의 교류도 없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 통일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고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기회가 있거나 교육을 할 일이 있다면 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은 제 나이 때만 해도 이산가족의 상봉 막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고 우리는 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이 강하게 있는데 자동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상황 이것이 또 저희가 원해서 하기보다는 국제적인 어떤 그때의 상황에 의해서 아니면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외부적인 국가들의 어떤 힘의 싸움에 의해서 나눠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가 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다시 하나가 되는 민족이나 국가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학생들에게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분단이 된 지도 70년이 훌쩍 넘은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것이 조금은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고 조금 이제 그때 정말 분단 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한 세대를 넘어서 이제 또 그다음 자녀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더 절실하게 느끼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이런 아픔에 대한 현실, 이런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이런 현실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이들은.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난 북한 이탈 주민들,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통일이 되는 그런 제일 첫 번째 단추가 사실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조화롭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그 이탈하신 분들이 남한으로 들어와서 남한 사회에서 정말 잘 흡수돼서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 하는데 그것부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국적은 인정받지만 법적으로 국적을 인정받았지만 같은 말을 쓰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남한의 우리들이 갖고자 하는 직업을 잘 갖추고 또 거기에서 역할을 발휘하는 것만큼 그들이 충분하게 또 흡수되지는 못하지 않나 그러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한 이탈 학생들 중에 전공을 선택할 때 그들도 역시 이제 실무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간호학과나 이런 의료 계통의 업무,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런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왔을 때 그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202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보면 준비부터 상당히 어렵고 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끊임없이 있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평가를 받음에 있어서 방법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한글을 쓴다고 해서 언어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언어의 차이가 가장 크고 또 말투에서 느껴지는 그런 차별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실제 체험하면서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그 자라온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고 방식에도 약간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한 어려움이 극복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든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학생들에게 저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평화 통일이 되었을 때 그러한 지금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서 준비해서 그것이 이제 평화 통일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평화 통일이 됐을 때 그러면 지금 젊은 아이들은 굳이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비용
그러니까 통일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 아니면 통일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 약간 젊은 아이들은 북한에 우리가 막 너무 퍼주는 거냐? 막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이러한 어떤 비용적 개념에 대한 설명을 조금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단 상황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통일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비용, 그것들도 있지만 통일 이후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뭔가를 추진을 한다면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국가적인 힘이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통일 편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크다라는 개념을 조금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강조돼서 얘기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북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설명을 먼저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의 이제 적응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적응 과정에서 생기는, 아까 제가 간호대학생의 어려움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려움과 함께 생겨나는 여러 가지 편견과 우리가 갖고 있는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실제 이제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탈북민들이 겪는 그런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간호학과 교수다 보니까 북한 주민이 갖는, 혹은 북한 이탈 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통일을 진행하는 첫 번째 단추 중에 하나는 의료적인 어떤 지원에서 많이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저희에게 뭔가 요구를 하고 이제 뭔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에 의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료적인 측면에서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간호사들도 만약에 그들에게 도움을 될 만한 어떤 상황이 있다면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 그런 멤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건강 문제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건강 실태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고, 특히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남한에 넘어왔을 때는 신체적인 건강 문제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그들이 이제 넘어오는 과정에서, 남한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거치고 오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도 해주고 있고, 또 그들이 갖는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 체계, 뭐 이런 것들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프로그램도 좀 설명을 해주고,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거리상은 북한과 남한이 정말 그 경계선에 가면 정말 코앞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말을 쓰는 그런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보통 수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요즘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정서를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반감을 갖는 퍼센트가 점점 많아지고, 특히 연령대가 이제 낮아질수록 더 이런 인식이 좋지 않은 쪽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상황을 또 설명하면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또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또 던지는 그런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그렇게 이제 제가 수업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논문을 하나 써서 발표한 게 있는데, 문화적 공감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통일 과정에서도 북한도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문화적 공감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대학생들, 간호사들이. 그래서 이런 문화적 공감 능력 또 그것이 문화적 역량으로 발휘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좀 보려고 제가 이 논문을 작성을 해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요. 이 논문을 작성을 할 때 제가 북한 이탈주민 전형의 이탈주민 전형이 있는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과 제가 지금 있는 건양대학교는 북한 이탈주민 학생을 전혀 만나지 못해요. 여기 학생들은. 그래서 이 학생과 그쪽에 있는 학생들을 다 포함해서 제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 아이들이 간호학과 학생들이 통일 안보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것, 잘 갖추고 있는 것, 그리고 문화적 공감력이 잘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문화적인 어떤 흡수를 할 수 있는 역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논문이었고요. 이 논문의 결과에서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있는 학생들, 그리고 통일 교육을 받아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문화적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제가 제시한 것은 학생들에게 어떤 공감 능력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해주고 또 통일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꾸준하게 저희가 한다면 그 학생들이 문화적 역량을 잘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시를 했고 그렇게 문화적 역량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은 나중에 통일이 되거나 했을 때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아니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역량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런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던 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준비했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기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노기욱 위원님께서는 정말 현실에서 정말 통일 교육의 주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면 한라 혈통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통일 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우리가 뭐 탈북주민, 탈북민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많이 알아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북한 이탈주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듣기가 편합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해 주시고 정말 20세대들 특히 이 한라 혈통을 가진 20 세대들에 대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이 느끼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 줄 것인가에 대한 정말 대단한 현실감 있는 내용으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나경 통일교육위원님 발표 순서입니다. 이나경 위원님은 통일교육 개발연구원 전문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토크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평화통일입니다. 이나경 위원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나경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부선트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수님들 뵙게 되어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화면 공유가 안 되는데. 어머니. 네, 됐습니다. 네, 지금 됐습니다. 네. 네. 요거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일교육 전문위원 이나경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렉이 걸린 것 같은데 잠깐만 렉이 걸렸습니다. 자, 안 되는데요.
예, 제가 공유 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잠깐 MP3 준비한 영상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통일교육 전문위원 이나경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통일 이야기는 가상현실로 북한의 여행을 떠나본다는 마음으로 또 여행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은 사실 평생 기억에 남는 법인데요. 이것을 체험학습이라고도 하죠. 오늘 이 시간 이런 체험학습을 통해서 북한의 방방곡곡을 견학을 해보면서 여행을 해보면서 통일에 대한 꿈과 비전의 나래를 함께 키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즘 전국이 김장철인데요. 북한에서도 김장만큼은 반년식량이라고 하면서 정성을 들여 준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북한의 음식과 관련된 문화, 또 결혼식을 통한 한류 열풍의 확산,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생활상의 변화를 통하여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우리도 함께 이바지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통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꽃이라니 생활의 꽃이라니 한 가정 알뜰 살뜰 김치깍두기 마참 좋시다. 김치깍두기 마참 좋시다. 김치깍두기 마참 좋시다. 만반진수 차려놓고 김치깍두기 없으면 아주 맛없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북한 여행을 잘 다녀오셨나요? 우리 다 함께 평화 통일에 대한 멋진 꿈을 꾸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짧은 영상 3분 이내로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북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보입니다. 보니까 네, 이나경 의원님 잘 보입니다. 말소리도 잘 들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 독서가 있는데 어디 갔지? 잠깐 화면을 좀 내리고요. 자, 교수님들 보이십니까? PPT 화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안 보이신가요? 안 보이는데요. 잠깐만요. 공유. 공유가 뭐야? 내가 아까 고급으로 설정해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서리 공유 이게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게 제주도에서 강의할 때 하도 저게 안 들려가지고요. 좀 다른 방법으로 MP3를 했더니 이상하네. 네.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아유, 네. 죄송합니다. 매끄럽게 진행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보이시죠? 네. 예, 가운데 이거 화면에 뭐 뜬 거 보이신가요? 이게 뭐지? 아, 이게 뭔지 모르겠네. 양력이 보이는데요. 아, 예, 예. 자, 행사 그러면 속에. 네네네. 자, 저는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교수님들. 네, 북한에서 와갖고 지금은 여러 가지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북한에서 살다 보니까 남북 간의 두 사회에서 제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그 통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요. 또 앞으로 통일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방향 같은 것도 양쪽 한국이나 북한 입장에서 많이 제가 아주 합리적인 사고라든지 방법을 구사하는 데서 조금 더 앞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소박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저는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한 국민 요정이로 불렸던 우리 김연아 선수는 점프 하나를 익히기 위해서 3,000번을 넘게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역시 3,000번에 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여러분 우리가 통일 무지개를 꾸는 이 시간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고 한 말 듣는 것처럼 지금 연간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외화가 한국 돈으로 3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34,000명의 탈북자라고 볼 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북한에 돈을 들여본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돈을 합쳐놓고 보면 솔직히 적지 않은 돈인데요. 그만큼 탈북민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전파되는 한국의 생생한 소식들과 경제적인 도움 이런 것들이 통일의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통일 무지개를 꿈꾸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스트레스가 좀 많은 나라인데요. 뉴스를 보면 좀 안 좋은 뉴스들도 많이 전해지거든요. 우리 인간의 몸에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그리고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기쁠 때 또 감동을 받을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엔돌핀들은 우리 삶에 활력소를 더해준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암, 충동조절 장애인 이것은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한테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충동조절 장애를 하는 사람들 보면 사업이 안 풀리고 또 가족 간의 불화,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통일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드레날린 그리고 엔돌핀을 더 많이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북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자, 거전에 제가 조금 좀 언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 국제 정치를 보면 이 미국의 영향을 우리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영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요. 사실 미국이 한반도 전략을 보면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볼 때, 실패 사례를 볼 때 전쟁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전쟁을 해봤지만 결코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걸 역사적 사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계신 분이 누구나 41대 미국 대통령 부시 대통령입니다. 독일 통일에서 보여주셨던 이 미국의 대통령 아버지 부시인데요. 뒤에서 동독 엘리트들을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미국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최고의 리더십을 보여준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데요. 우리 한반도 통일에
이런 아마 한국에도 이런 대통령이 나와보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전쟁할 때는 아마도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나 가장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할 시기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수님들 2021년 오늘날 통일이 되었다라고 가상할 때 북한으로 여행할 준비가 되었다면 많은 분들이 여행 준비를 하실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장에서 바가지를 쓰지 않으려면 알뜰족들은 여행 계획을 철저히 세우실 겁니다. 그러려면 여행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북한의 행정구역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북한은 9개의 행정구역을 갖고 있는데요. 원래는 7개였는데 자존심이 강한 북한이 2개를 더 추가합니다. 우리처럼 9개를 맞추려고. 자, 그래서 출발하기 앞서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국가는 애국가고 국기는 인공기고 수도는 평양인 거를 강조하면서 최근에 국조와 국수까지 북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럼 출발할 텐데요. 먼저 개성을 들려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제일 먼저 만나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200km 남짓.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지 않고 가는 여행. 버스로 서너 시간 안에 다 닿을 수 있는 거리다. 북으로 향하는 서해 육로는 개성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가고요. 다음 개성을 지나면 평양입니다. 평양에 갔더니 양각도 한국단 숙소 양각도 국제호텔. 늦은 시간임에도 중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로비가 붐볐다. 여름철 평양에서 줄지어 들어가는 곳이 또 하나 있다. 이렇게 북한의 아쿠아리움 그리고 워터파크, 우리나라에서는 에버랜드를 북한에서는 유희장이라고 불렀고요. 워터파크는 물놀이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 20대는 누구나 한 번쯤 탔을 뻔한 바이킹을 북한에서 뭐라고 했는가 했더니 비행판, 지금은 배구내라고 불렀습니다. 자, 롤러코스터는 북한에서 관성열차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외래어를 북한은 거의 쓰지 않았는데요. 탈북민들이 북한에 오면 가장 어려운 언어의 문제는 아마 외국어를 굉장히 많이 남발하는 한국의 문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북한의 컴퓨터는 자판기가 우리하고 달랐습니다. 위에는 한국에서 쓰는 두벌식 자판기고요. 아래가 북한 자판기인데, 자, 보시면 영어는 같은데 한글이 달랐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다름을 인정할 때 평화통일의 좋은 방법들도 생각할 거라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최근에 북한은 전자교과서도 나오는데요. 김정은 소재의 소설가 김정은의 우상화 전자교과서도 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김일성을 불멸의 역사로 표현했고 김정일은 불멸의 향도, 김정은은 불멸의 여정이라고 표현했던 북한. 자, 또 우리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공지능 AR 굉장히 많이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IT와 BT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상당한 전진을 이룩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AR 기능 탑재 얼굴 인식기도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자, 재자원화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말하면 중고 제품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재활용품을 말합니다. 그걸 재자원화라고 합니다. 저는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핫하게 트는 산업이 이런 태양광 발전소가 제일 먼저 불을 축적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에서 태양광 발전소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가 아주 활용적입니다. 자, 북한에서는 PC방을요 정보통신기술관리소라고 불렀고 게임방을 오락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최근에 북한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우리처럼 공인중개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합법적인 입사 중에서는 돈을 주고받고 집을 팔 수는 없지만 암암내 이중으로 계약을 하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제일 비싼 아파트는 평양의 여명거리라고 하는 이 팽하탄이라고 부르는 거리였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김정은이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의 정말 VIP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동네처럼 집에 수영장까지 달리고 정원까지 달린
100평 이상의 고급 주택을 만든다고 하니 아마도 가장 비싼 아파트는 앞으로는 쪽 지금 어만스대 살림집 호성골이라든지 그쪽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기네스북에 오른 거는 단체입니다. 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순환비행장에 나오셨을 때 나중 나온 평양 시민들이 엄청난 박수와 환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 대통령께서 겸손하게 배꼽 인사를 하셨어요. 아주 공손하게. 자, 그걸 보니까 평양 시민들이 한 번도 북한의 지도자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못 보다가 남한 대통령님은 이렇게 공손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걸 보고 더 큰 박수를 쳤습니다. 우렁찬 박수. 예. 자, 그것을 뒤따라가 보던 김정은 부부가 지도자가 저렇게 백성들 앞에서 겸손을 취하니까 백성들이 더 지도자를 추앙하는구나 해서 바로 뒤따라 따라했습니다. 역시 겸손은 인간적인 향기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의 삼지연 가련악단이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할 때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에는 랩이나 힙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팬클럽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없지만 북한도 연예인을 좋아합니다. 참고로 북한의 연예인은 우리처럼 CF를 찍으면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 월급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인민배우, 공원배우, 인민배우가 최고 배우고요. 인민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아이돌 배우는 없습니다. 자, 팬텀이 없다. 그러면 최근에 유튜버가 대세인데요. 북한에서는 유튜브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리고요. 북한의 TV는 지금은 발전해 갖고 4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만수대TV, 영남산TV, 체육채널. 자, 김정은 시대에 체육채널이 나왔고요. 조선중앙TV에서는 아동 방송 시간이 참으로 인기인데요. 북한에는 최근에 아동 영화를 만화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보셨던 일부 북한의 만화는요. 3D로 만든 만화도 있습니다. 3D. 특히 북한의 친구들은요. 전래동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풍산개 이야기는 김정일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들려준 이야기를 터득해 만들었다라고 자막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금강초롱 이야기. 여러분 금강산에 가면 금강산 초롱꽃 보시잖아요. 이것을 전래동화로 북한에서 만들었습니다. 참 북한 친구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자, 만수대 TV는 평양에 외국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을 위한 국제 뉴스나 국제 소식 그리고 날씨, 세계 날씨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건데요. 이 만수대 TV는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영란삼 TV는 우리나라 EBS 채널에 맞먹는 건데 대학생들 속에서 인기고요. 체육 채널은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생겨났습니다. 자, 북한도 4D 영화관이 있는데요. 3D 아바타 타자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 관람표가 좀 비싼 편입니다. 자, 북한의 새로운 평양 국제비행장을 가봤더니 비행기가 녹색밖에 없었습니다. 국제비행장에 녹색 비행기가. 그리고 운행을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밖에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북한은 학생들이 교복이 전국이 똑같은데요. 소학교 때부터 교복을 사 입는 것이 우리하고 달랐습니다. 또 전교생 경쟁도표를 공개했습니다. 어제 수능이었는데요. 우리 수능생들은 시험을 잘 쳤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이렇게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학생들은 이거 싫다고 하더라고요. 싫어요 이럽니다. 자, 그리고 학생 회장들은 간부 표시를 거는 것이 우리하고 달랐어요. 간부 표시를 왼쪽 팔에. 자, 인공지능 시대의 북한은 수업 방법에서도 많이 변화를 주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사라졌던 전자계산기가 나오면서 사라졌던 주산 아시죠? 북한은 이 주산 수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하면 아주 IQ도 높아지고 머리도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또 로봇을 활용한 수업도 북한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북한은 8살 때부터 영재들을 선발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김정은 시대에 와서 영재 교육에 상당한 심려를 기울이면서 과학자 아파트까지 생겨났습니다. 평양에. 네, 우리나라 카이스트, 북한에서는 과학기술 전당이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서는 최고의 영재들을 교육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북한의 태권도띠. 우리하고 좀 달랐는데요. 우리 한국은 태권도띠가 평균 7가지 띠입니다. 학원별로 좀 다르긴 했지만, 그런데 북한은 태권도띠가 4가지였습니다. 빨간색, 까만색, 노란색, 풀색. 우리나라에서는 초록색이라고 불렀죠. 자, 여러분 요거 좀 말씀드렸고요. 넘어갑니다. 자, 북한의 과학자 아파트는 50평이었습니다. 50평. 방이 4칸이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자재들은 싱크대를 시작해서 다 우리나라 이 편한 세상의 자재하고 똑같이 맞먹었어요. 아주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사는 집은 7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평. 자, 북한의 이 지평수만 봐도 부익부, 빈익부의 차이를 알 수 있었는데요. 또 우리와 다른 점은 북한은 평양에만 지하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방에도 지하철이 있죠. 광주, 대전, 부산에도 있죠. 자, 그런데 북한의 지하철의 특징은요. 지하 궁전이라고 불렀는데 수심이 380m로서 여기서 한 번 구르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아주 까마득하게 깊었다는 사실입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반항공 대피장소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지하철을 깊이 만들었다는 거죠. 자, 좀 전에 김치 깍두기 노래 들려드렸는데요. 우리 한국에는 김치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북은 이렇게 김치 깍두기 노래, 김치, 그리고 토장의 노래,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이것만 봐도 정말 5천년의 유관 역사 속에서 한민족으로 살아왔음을, 틀림없는 한민족이라는 걸 음식 문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북한 친구들은 설날에 만둣국을 먹었는데요. 이 만두를 평안도 지역은 조그맣게 만들고요. 함경도로 갈수록 크게 빚었습니다. 우리는 떡국을 먹죠. 또 여름철 북한에서는 평양 시민들도 줄을 서서 먹는다는 바로 그 옥류관 냉면. 무슨 이거 자꾸 펀치 몰리다가 먹어도 맛있다 말합니다. 평양냉면을 육수물에 식초를 주면 맛이 없으면 내가 쓸지가 해주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밀어넣고 국수판에다가 네. 여러분, 북한의 옥류관 냉면은요. 예, 꽁고기 육수였습니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꽁 아시죠? 예, 이 꽁을 양식합니다, 북한은. 그래서 굉장히 담백합니다, 육수물이. 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김밥, 순대 대신에 북한은 인저고기밥, 두부밥을 먹었습니다. 인저고기밥, 두부밥. 자, 북한의 이 두부밥은 참 인기가 많은데요. 한번 기회가 되면 컵밥 속에 두부밥이라든지 순대 같은 것들 또는 언감자떡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시식하게 한다면 정말 효과적인 통일 교육을 톡톡히 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피자를 북한은 피자라고 불렀고요. 캔맥주를 떼기식통 맥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피자, 치킨, 햄버거 가게는 있었지만 예, 가격이 북한 돈으로 540원 하니까 북한 우리 한국 친구들이 와 싸네요 이럽니다. 그리고 워터파크 입장료가 북한에서 14,000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저는 남북 간의 화폐 가치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지금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는다라고 계산을 해주면 아이들이 아, 우리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네요 라면서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도 지금 우유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전은 얼음과자라고 불렀던 아이스크림, 지금은 한류가 많이 들어가면서 이름이 바뀌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한국 친구들이 일상생활에서 먹는 출출할 때마다 먹는 라면, 북한에서는 즉석국수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꼬부랑국수라고 부를 때는 수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즉석국수가 생겨나면서 이 수프가 생기게 했습니다. 자, 남북은 명절이 정말 민속 명절이 똑같은데요. 추석, 설날, 음력설, 단군절, 개천절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 또 민속놀이도 같았습니다. 최근 북한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은 정말 대단한데요. 예, 웨딩 드레스가 너무나 입고 싶었던 북한의 신부들이 저선업 드레스가 나오고 있고요.
성형수술분도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북한은 성형외과는 없지만 불법 수술이지만 이 아가씨가 카스테라집 전문입니다. 카스테라집. 그런데 코를 성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한류 드라마의 열풍이 대단한데요. 자,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 걸리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특히 인기에 정명되었던 사랑의 불시착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서 네가 장군님이니? 네가 뭔데 훈시질이야?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한국 드라마를 딱 봤다라고 판단하고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위험을 감안해서까지 짧고 굵게 산다고 하면서 한국 드라마를 목숨을 걸고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한류의 전도사는 이설주 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북한에서는 이 한류의 열풍에 이설주 여사를 꼽는 이유가 이분께서 점점 나날이 세련되어 가는 이유가 대한민국 화장품 설화수를 목욕하다시피 바른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만 바르면 저렇게 우아해지고 세련되어 간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참고로 북한의 물건보다 한국 물건은 북한 물건보다 30배에서 40배 비싸고요. 중국 물건은 10배에서 12배까지 비쌉니다. 그러니 한국 물건은 중고 제품이라도 다 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북한도 에이즈라든지 매독, 임질과 같은 성병이 유행되면서 이것에 대한 지금 통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생계원 매춘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의약품이 북한은 부족하기 때문에 유엔에서부터 의약품에 대한 결핵약 그리고 콜레라 그리고 홍역 치료약 이런 것들을 많이 구조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남이나 북이나 사람 사는 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핸드폰을 선전화기라고 하고요. 현재는 북한 주민의 4분의 1 정도밖에 보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은행은 원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 하나였는데 지금은 해외 은행들이 외국, 중국과의 합병 은행들이 생기고 있고 카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카드도. 자, 북한의 항만은 5개 항만이 있고요. 조금 더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에서 더 이상 안 된다고 통제를 하는 바람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KTX SR을 타고 또는 여러분 고속터미널이 생기면 휴게소, 주유소도 생길 거고 항만, 도로, 그다음에 공항 할 일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지금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 180만 원으로 봅니다. 이 외국인들이 돈을 벌어갖고 자기 나라에 외화를 보내면 우리나라의 귀중한 외화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그럴 필요가 없죠. 북한의 값싼 노동자들, 인건비를 북한의 노동자들로 활용하고 공장도 철도도 생겨나게 될 거고요. 정말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통일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방법이 나오죠. 하지만 통일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면 절대로 옳은 방법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사랑할 때 모든 걸 커버할 수가 있어요. 북한의 천연지하자는 한국의 50배. 통일은 반드시 하며 통일이 된다면 이 군사국에서는 철쭉꽃 진달래만 바란 꽃동산으로 바뀌게 될 거고 지구상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한반도 이때가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안보, 통일, 관광지로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통일은 언제 올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통일은 2030년에서 50년 사이에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세계 예언가들과 통일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우리 시대에 통일이 올 것이라고 저는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품게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그리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북한에서 우리 한국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면서 합법적으로 불러도 되는 노래 우리에서는 통일과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한다는 거를 사랑받는 노래라는 걸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채팅방에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저에 대한 질문은 없으시네요. 교수님들 제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토크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낙영 위원님 덕분에 저희들이 북한 여행, 그것도 최신 여행을 즐겁게 다녀왔어요. 이낙영 위원님 계신 데가 어디예요? 뒤에 핑크뮬러가 가득한 것 같은. 네,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더니 제주도에 그 핑크뮬러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랑 신부들이 촬영하는 장소로 유명하고요. 네. 갈대숲이 또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화면에 제주도 핑크뮬러 화면으로 예, 아,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낙영 위원님께서도 네. 북한에 혹시 송금을 하고 계셔요? 아유, 그러면요. 저는 조금 많이 보내고 네.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한 100만 원 정도 보내고요. 조금 네.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3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그 돈 거래를 하는 브로커들이 한 40%를 떼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50%까지 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돈은 전체 돈입니다. 그 수수료를 떼기 전 돈. 예. 100만 원을 보내면 한 40%를 떼고 60만 원을 북한 그 친척들한테 보내준다는 마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100만 원은 준비하는 겁니다. 최소 탈북민들이. 예, 엄청난 돈이죠. 근데 통일이 되면 예. 수수료 뜯길 염려가 없거든요. 예. 그렇죠. 네, 너무 아까워요, 그 돈이. 저도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그리고 송금하시는 것이 우리 네. 통일 한국이 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을 모든 국민들이 좀 알고 그분들의 우리 이분들에 대해서 이낙영 의원님 같은 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많이 돈도 벌고 이 자유경제 체제에서 그래서 많은 돈을 좀 보내고 그러는데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나 같이 지원하는 이런 마음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이 북한이 이제 이 자유경제, 우리 자유경제의 장점을 많이 지금 하여튼 뭐 받아들이고 예, 그런 네. 하여튼 지하에서라도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 자유여행제의 장점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 것도 바로 통일이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남한에서는 그 애견 그 동물과 함께 사는 이런 이제 지금 추세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풍산개 이야기도 좀 의미 있게 들어. 아이고, 이렇게 안 들려요. 네, 잘 안 들렸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김영옥 위원님 나와 계시죠? 김영옥 부처장님 나와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네, 네네. 말씀하세요. 네, 저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낙영 의원님 덕분에 저희가 살아있는 북한상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두 분이 이 발표를 마치셨고 이제 두 분이 남으셨는데요. 한 10분간 휴식을 하신 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발표인데 네. 화면 자료 공유를 좀 안 해봐가지고요. 잠깐 쉬는 동안 자료 공유 네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부사님, 제가 다음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 갖고 잠깐 제가 좀 실례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지요?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스트가 참가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위원님께 지금 저희 호스트 권한 드렸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영상 위원님께서 직접 틀어주실 건가요? 저희가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직접 아, 그래요? 진행하시겠어요? 틀어주세요. 그러시면 혹시나 뭐 PPT 영상이나 그런 거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네, 저는 그냥 네. 대화로 할게요. 그러시면 저희 그 쉬는 시간 지나고 저희 진행자분께서 안내해 주시면 그때 인사 시작하시면 영상 틀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여기서 바로 틀겠습니다. 네, 한번 알겠습니다. 연습해보죠. 지금 한번 틀어보죠. 잠깐. 알겠습니다. 네. 평화는 곧 남북 간 합의한 약속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이 네, 지금 잘 되니까요. 저희 그럼 쉬시고. 잘 돼요. 잘 돼. 예. 그거 말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국민의례가 네, 3분 후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이라서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리에 있습니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1972년 통일연수소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6년 통일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한 단계 더 도약했고 2000년에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또 하나의 통일교육원인 사이버 통일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국립통일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통일교육의 허브이자 플랫폼으로 새로운 도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와 번영, 통일 미래를 설계하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리에 있습니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비전, 네, 이성 원장님. 통일 문제와 북한 이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전문성과 다양성을 살린 통일교육, 연구와 체험이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문 인력을 키웁니다. 참여와 체험으로 구성된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은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미래시대의 꿈과 함께 커나가겠습니다. 평화, 번영, 통일 미래를 설계하는 국립통일교육원. 국립통일교육원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평생교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독일 시민대학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프닝 사회를 맡은 전국 평상학습도시협의회 사무처장 김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행사는요, 정부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침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사장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분께서는요, 마스크를 끝까지 착용해 주시고요, 기본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국제 웨비나는요, 제9회 통일교육 주간 행사로 진행된 행사인데요. 국립통일교육원과 전국 평상학습 도시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통일교육원과 저희 협의회와 그리고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가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행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제협력 파트너인 독일 시민대학 연합회 그리고 세계시민성 교육원도 함께 기획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행사 일정을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와 한영사로 시작으로 저희 유럽 성인교육협회 회장이신 우베 가르텐실레거의 기조 강연이 이어지겠고요. 그리고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차문석 평화통일 교육연구센터장님의 주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베를린 시민대학 지원협회 회장이신 버렌드 물러와 그리고 독일 스틀란두시의 시민대학장이신 사빈코페님의 주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가 끝나면요, 독일 시민대학 연합회 고문이자 헝가리 페치대학교의 헤르베르트 힌첸 교수님의 특별 섹션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 토론도 저희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특히 자장으로 우리 유네스코 평상학습원의 EAC 의장이신 최유실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일정이 끝나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과 저희 전국 평상학습도시협의 단체장님들의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회의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네, 위원님 진행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릴레이를 이어가실 분은 박희인 통일교육위원이십니다. 박희인 위원님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집행위원장이십니다. 오늘의 토크 주제는 통일 이야기입니다. 네, 박희인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박희인 위원님 위원님.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제출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남북 해외에서 민간단체들이 연대해서 구성한 6.15 공동선언 당시에는 이제 민족 공동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연대기구가 결성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명칭이 그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광역단위별로 이제 본부가 있고 대전 지역은 한 7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대단체입니다. 지금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2005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한 20여 년, 17년, 18년 정도 활동을 했고,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단체인 이제 결의 하나라는 교류협력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양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요. 방문을 통해서 이제 북한 사회를 또 엿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간 차원의 활동 말고도 이제 대전광역시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남북교류협력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간 영역에서 통일 사업을 좀 활성화하는데 좀 그런 활동들을 해왔고요.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통일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깊이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준비할 때 굉장히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준비하라고 그 말씀이 있으셔서 오늘 저는 좀 편안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제출된 한 4분 분량의 영상인데요. 영상 주제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종전선언 관련해서 많은 화두가 있기 때문에 종전 한반도에서 평화 구축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좀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해답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합의문을 이행하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영상을 한 4분 분량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영상 공유해 주시면 영상 먼저 보고 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는 곧 남북 간 합의한 약속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만큼 68년 동안 전쟁을 종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정전협정 체결마저 지켜지지 않고 우리는 늘 불안과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전쟁과 냉전 구조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평화체제와 국왕 번영하는 자주국가로 나갈 것인가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은 저는 바로 남북 간 합의한 합의 선언을 이행하는 그 실천에 있다고 보는데요. 1972년도 박정희 정부 시절에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가 있었죠. 그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을 합의했는데요. 그 중에 바로 두 번째 원칙인 평화의 원칙이 바로 전쟁과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겠다라는 중요한 대원칙이었습니다. 1991년도 노태우 정부 당시에 남북 기본합의서 발표가 있었죠.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제1장은 남북 화해 항목이었고요. 제2장은 바로 남북 불가침인데 이 남북 불가침에서도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시피 상대방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정전협정마저도 잘 준수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반복되어 왔었기 때문에요. 정전협정을 제대로 준수할 것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는 남북이 상호 적대 관계로 불가침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91년도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의 14선언에서도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고요. 정전체제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데 남북 정상이 같이 인식을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가 이를 협의해 나가기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가깝게는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있었는데요. 깜짝 정상회담을 제외하고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도 한반도 긴장 해소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제2조에서는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했고요. 3조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구체적으로 전문에 명기하기도 했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제1조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하기로 약속했고요. 실질적인 조치를 위해서 역사적인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남북 정상이 합의한 대로라면 한반도 평화 문제는 아마 벌써 실현되었을 텐데요. 그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남북 간 신뢰에 기초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그 이행과 실천의 노력에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실현의 지름길은 바로 남북 정상이 남북 간 합의한 합의 사항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영상 제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민망한데요. 이제 저는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보다는 좀 성인 대상으로 그동안 이제 통일 교육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통일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이 좀 보이는 많은 반응은 과연 통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통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또 근본 물음을 또 통일교육 과정에서 많이 던지거든요. 그러면서 통일 강사로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이정표를 좌표를 어떻게 밝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일 교육도 또 안보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평화 번영이라든지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통일 교육에 누구나가 공감하면서도 또 통일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고민을 하면서 그동안 남북 간 합의했던 공동 합의문을 제대로 해설해 낸다라면 통일 교육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어떤 경로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잘 청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화란 무엇인가, 한반도 평화란 지금 종전선언 그리고 앞으로 이제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경로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역대 정부에서 이 평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라는 것을 저도 고민하면서 과거 박정희 정부 때부터 노태우 정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정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이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상 간 많은 치열한 고민과 논의가 전문상의 문구로 정확하게 명기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히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통일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어떤 수위에서 다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정상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잘 해설해 낸다라면, 그리고 그 당사자를 또는 3자 또는 4자라고 했을 때 왜 남북이 아니고 3자 또는 4자인지에 대한 그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3자 또는 4자일 경우에 어느 당사국이 참여하는지, 그리고 3자 또는 4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하는지에 대해서 해설해 낸다라고 하면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실현하지? 또는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실현하지라는 물음을 우리 청중들이 스스로 좀 해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의 종전선언 연설 이후로 많은 종전선언 얘기가 이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또 많은 질문을 또 받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종전선언이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질문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 종전선언을 종전선언으로 가는, 그러니까 실제 당사국 간 정식 서명을 통해서 종전과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이 교두보가 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신뢰 구축입니다.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북에 대한 현북 의식이 강합니다. 앞서 우리 통일위원님들도 북한 사회를 있는 그대로 바라봅시다라고 하면서 북한 사회를 어떤 여행하는 북한 인민들의 생활상, 관심 분야, 그리고 북한의 IT라든지 과학기술이 얼만큼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많이 접근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 사회는 장점보다는 단점, 북한 사회의 어려운 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통일을 하려면 남북 간 신뢰가 쌓이고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런 경로로 통일 교육에서 좀 친근한 북한 사회를 좀 엿보게 해줘야 될 텐데, 언론을 통해서든 많은 정치 논리를 통해서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북한에 대한 혐오감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북한 인민들로 보면 우리 사회에 대해서 과연 또 좋은 면만 보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 범죄라든지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를 또 혐남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궁극적인 근본 해결 문제는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주로 PPT 강의를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손잡고 가야 할 어떤 그런 북한 사회를 어떤 틀림의 존재라기보다는 다름의 존재로 인정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겪는지, 왜냐하면 이 통일 문제가 내 문제로 와닿아야 내가 통일 문제에서 스스로 주인답게 나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겪는 분단의 고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라고 이제 질문을 또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남학생들은 군대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요.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지만 주로 여행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대륙으로 여행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사고가 많이 단절된 부분들, 그리고 남북 간 앞서도 표현하셨지만 남북 간 경제가 고루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이게 다 우리 분단 사회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나의 문제구나라고 인식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하신 대로,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사회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군사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이런 각 분야에서 우리가 분단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분단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지, 또 남북이 통일 강국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이것들이 얼만큼 많은 통일 기회비용으로 쓸 수 있는지를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저분이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이거보다는 이게 나의 문제구나라는 인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남북 상생할 수 있는 굉장히 새로운 경제 모델을 보여준 곳이기 때문에 당시 개성공단이 입주해 있던 기업인들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남북 경협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남북이 어떤 기술과 자본, 그리고 토지와 값싼 인력이 결합됐을 때 얼만큼 부가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지를 데이터를 갖고 차분히 설명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로 가는 데서 북한을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문제다라는 인식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오히려 요즘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로 저는 비대면보다는 교실에서 대면 강의를 좀 하면서 학생들에게 통일을 상상하고 나의 바램, 그리고 또 북한에 있는 북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고민들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성인들의 교육은 우리 얼마 전에 그 충청통일교육센터에서도 함께 좀 방문하셔서 좀 직접 보기도 했는데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어떤 생활의 현장에서부터 이것이 분단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이 통일로 가는 데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개성이나 금강산이나 굉장히 상징적인 곳을 가지고 통일 강의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내 거주지에서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생활적인 어려움과 또는 내 이웃이 어떤 생활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어떤 교육의 소재로 좀 끌어내므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실천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 이런 고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다라고 해서 일단 영상 제출된 거 소개해 드렸고요. 저 나름 이제 통일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희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희인 의원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민간 활동을 해오신 분답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 박희인 의원님 발표 말씀으로는 남북 공동선언을 제대로 잘 해석한다면 통일의 길이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 교육과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이 구분이 어떤 구분으로 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도 인상 깊게 있게 들었습니다. 또한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신뢰와 존중이 중요하다. 이건 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실천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겠죠. 네, 박희인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형진 통일교육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리형진 통일교육위원님. 예, 여기 혹시 들리십니까? 네네. 예, 반갑습니다. 리형진 위원님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수원 책임연구원이십니다. 오늘의 토크 주제는 통일의 의미입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22기 통일 교육위원 이영진인데요. 제가 오늘 그 외부 행사에 좀 나와 있어가지고 인사 잠깐 드리고 영상으로 준비한 부분을 좀 대체를 좀 하겠는데요. 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과학기술계 쪽에 그 종사를 하고 있어서 남북의 이제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을 이해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현재는 그 북한 대학원 대학교에 지금 재학 중에 있고요. 그 논문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그 통일교육위원 활동을 좀 진행을 하고 그 상황에서 좀 느꼈던 부분하고 제가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좀 느낀 부분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동영상 배치하고 행사에 다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학교에 있다 보니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크게 북한을 이해하고자 다니시는 분이 있고 또 한편은 내가 생각하기에 맞았어라고 이제 그걸 확인하려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향으로 보면 이제 좌와 우각이 나뉘는 것 같긴 한데 열린 마음이 아닌 이상 북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서 편향된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논문 쓰는 거나 어떤 그런 상황에 있어서 현재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읽고 쓰는 글을 보면은 대부분 북한에 대한 개방, 시장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북한을 어떻게 열까 여기서 이제 시장화가 촉진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기 주장을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절대 시장화하고 개방보다는 자기네들의 이제 체제 강화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이상을 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그 자본주의의 시각에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좀 제대로 예측력이나 어떤 그런 현상을 갖다가 묘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어떤 연결과들이 나오고 그런 관점에서 자꾸 이제 주제가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을 그들이 그 생각하는 자기네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사회의 모습을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아마 이제 북한에 대한 이해의 시작이고 우리가 그들과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도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그들을 평가를 했을 때 거꾸로 이제 그들이 우리를 똑같은 관점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되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그들을 상호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한다라는 자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자꾸 이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방향을 틀어줘야 한 점에서 만날 것 같은데 서로가 트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 그 편견으로 비롯되는 그 오만과 독선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인사말로서 그냥 저 짧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것과 관련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그 한라산 가서 이제 한라부터 백두까지 해보자고 한번 올라가면서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요. 그걸로 좀 대체를 하고 여기서 좀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그 뵙게 돼서 대단히 또 반갑고 또 이제 코로나니까 오프라인에서 또 뵐 일이 또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좀 더 깊은 얘기 나누고 또 많은 정보도 교환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일교육위원 대전 세종의 이형진입니다. 지금 뒤에 이쪽으로 보였구나. 저기 뒤에 백록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휴가차 제주에 들렸는데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저희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르고 있습니다. 한 2년간 통일교육위원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그 편견과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까지도 이제 적대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또 드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씩 친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야 될 상생의 관리하고 동반자고 하나의 민족이고 그런 여러 가지 뭐 당위적인 측면보다도 우리가 교류하고 화합하고 함께 하려면은 그분들이 모자르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품어주고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우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적대적이고 또 이제 너무나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못 사는 북한,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그들을 먹여야 살려야 된다는 어떤 이런 식의 인식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자기네들 나라가 있고 가족들이 있고 자기네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된다고 한들, 교류가 시작된다고 한들 다들 뭐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이고요.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입장을 조금 헤아려주는 마음에서 우리 그 통일교육위원 분들도 함께 그들의 실상을 이해하고 그들의 모습을 있는 대로 좀 그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뭐 저는 뭐 이번에 처음 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도 좀 많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북한 대학원 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수강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 통일교육위원 하면서도 저도 많은 그 성장을 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신앙적으로밖에 몰랐던 부분들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찾아가면서 알 수 있어가지고 한 2년이 돼 가는 이 생활 활동들이 제 삶에 있어서도 큰 보람이 되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설계가 서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한라산 경치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네. 예, 하여튼 좋은 그 평일날 가지고 여유 있게 산행을 해서 너무 좋고요. 쪼올라는 땀이 무진하네요. 예, 계속해서 좋은 인연 그 통일교육위원 활동을 하면서 이어가길 좀 바라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봤던 분들 이제 조금씩 서로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서 서로 이제 교류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리영진님 정말 생생한 동영상 고맙습니다. 아주 젊으신 통일교육위원이시네요. 북한대학원에서 공부하시는 학생들한테 시각이 굉장히 젊고 참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일부 적대적인 그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서로 상생의 친구가 남북이 상생의 친구가 되어야겠다라는 말씀하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균형에 대해서도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의 이 토크 릴레이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전문가의 이력을 두루 갖추신 의원님들의 훌륭한 토크를 통해서 정말 평화통일은 미래인 동시에 희망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굳게 가집니다. 우리가 서로 화합하여 상생의 길을 열고 갈등을 이해하며 좁혀나가는 것이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 지대하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을 꿈꾸며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온라인으로 만나는 릴레이 감성 토크 2회차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옥 부처장님, 뭐 영상을 하나 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김욱배 의원님. 김욱배 의원님 본인에 대한 소개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는 통일교육위원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고 그리고 전 창리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통일교육 순회강좌에도 많이는 아니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 다 각기 다양해서 어느 한 내용도 놓칠 수가 없었는데 예, 노기용 의원님, 이낙영 의원님, 박혜인 의원님, 이영진 의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실은 원래 지금 서원대학교 학생들이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사범대 학생들이 평생교육 공부하는 학생들 만들어서 뭐 봄 중앙센터에 올린 게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저희가 영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10월 30일 날 대전 보문산에 가서 평화통일 한마당을 운영을 했는데요. 너무 멋있는 가을날에 너무 멋진 산속에서 했던 평화통일 박람회를 했습니다. 바로 박희인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대전 본부 집행위원장님 맡고 계신 위원님께서 기획을 해주시고 정말 봉사적으로 다 그냥 며칠 동안 그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대전 보문산에 그 해방, 전쟁,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제 평화, 앞으로 통일의 이런 4가지 테마로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문산에서 평화 통일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박희인 의원님께서 평화통일 합창단을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네, 본인도 참여하시면서 그 합창단을 오랫동안 이끌어 오시는데, 성인들이 참여한 합창단, 청소년들이 참여한 합창단을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봤어요. 세상에 그 보문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들이 그 음악, 작은 음악회에 다 빠져들어가지고 보시는 모습, 그리고 아주 유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함께 즐기는 그런 풍토였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그 평화 통일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초등학생 아이가 그 안에서 그 음악에서 흥겹게 춤을 추는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요. 잠깐 그 영상 틀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희일 의원님 영상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 한 말씀 하시죠. 예. 네. 다들 이제 오늘 저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통일 교육에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교육을 고민하시고 풀어나가시는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배운 걸 가지고 또 다음 교육할 때 많이 응용해 보고 또 새로운 통일 교육 방법들 더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합창 영상 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박기인 의원님 그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저희가 어떻게 이제 통일 교육을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 합창단은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만 배우고 그런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이런 통일을 염원하는 자리에서 함께 참여하는 거라 노래 실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행사 때 이런 통일 메들리나 이런 거 하면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 통일 교육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다라면 이런 것도 교육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마침 또 행사 좋은 기회가 있었고 저희가 또 연습한 게 있어서 잘 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통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같이 고민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회보호자는 아닌데 지금 마침 이용근 회장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김기수 또 대전 의원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아직 한 2분 남아 있는데 김기수 의원님 말씀 1분 듣고 마지막으로 이용근 충남 통일교육 위원회 회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김기수 네, 의원님 잠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마 지금 학교 안에 뭐 행사가 있으신 것 같고요. 충남 이홍근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영호 충남센터 부처장님 이런 행사를 주관하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화통일 이야기 토크 1부, 2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계속 연계돼서 충남, 충북 통일 발전의 하나의 밑거름이 된다면 더 없는 행사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또 이어서 2시부터 3회차가 진행이 돼요. 또 3회차 때 시간이 되시면 한번 다른 분의 또 말씀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3회차는 이홍근 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옥배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네, 점심 고생하셨습니다. 식사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애써준 우리 지종숙 간사님 마무리 한마디. 네, 바쁘신데 너무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갑작스러운 요청이었는데도 너무 정성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희인 의원님과 함께했던 저희 대전 박람회 때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런 행복을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또 됐으면 좋겠고요. 코로나에 건강 조심하시고 식사 모두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우리 한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방송국을 저희 방송국이 돌아가고 있어요. 한웅이 간사님이 애쓰고 계십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